도깨비 할매. 증거 자료.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자그마치 8,000건.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 무슨 민원을 모아놓기까지. 각오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먼저 왔는데. 번호표 있으세요? 번호표. 4번 민원인 분. 앞으로 자주 보자. 이러시는 거 공무집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고. Let's hang out sometime. There are lots of great places.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예? 제니퍼님? 제니퍼? 그래요, 제니퍼. 백과사전이 영어로 뭐죠?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Good.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진순아! 이거 봤어? 할머니.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죄송해요, 할머니.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민원왕 할머니와 구급 공무원이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그린 I Can Speak입니다. 감독님께서는 I Can Speak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이렇게 오열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나문희 선생님이 했던 그 옥분이라는 캐릭터가 맡은 그 고독과 외로움, 그렇게 살아오면서 숨겼던 그 사람의 캐릭터에 완전히 감정 몰입을 해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I Can Speak의 시나리오는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어떤 그 시나리오 공모전의 수상작이라고 해요. 아니, 가뜩이나 그 외진 곳인데 그 꼼꼼한 데서 뭔 일 생기면 어쩔 것이오? 응? 하여튼 이 나라 공무원 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민원 관련 증거 수집, 입수 과정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 영화가 앞으로 우리가 창작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비극을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더라고요. 이 영화는 세시봉을 연출했던 김현석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김현석 감독님 특유의 그 따뜻한 정서가 이 영화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되게 우회적이면서도 메시지를 오히려 직접 꽂는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다루시는데, 그래서 그 광주항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영화가 사실 스카우트라는 영화였죠. 야, 나 나가야 되는데? 야,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 네, 5.18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 어떤 5.18 영화보다도 진심이 느껴지는 영화가 바로 스카우트였거든요. I Can Speak를 보시면서 스카우트도 BTV에서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I Can Speak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소화하는 방식이 이 영화는 그걸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돌파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스토리텔러 김현석 감독 특유의 저력이 잘 발휘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연출이 가장 좋으셨나요? 구청 직원들 간의 그런 어떤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는 자그마치 8,000건. 아니 어떻게 8,000건을. 구청장이 5번 바뀌는 동안 그 할매의 민원은 계속됐지. 6급 23억이 내가 바로 자네 자리에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급, 분명히 거기서도 다룰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할매가 오히려 감당할 수 있겠다. 그들을 되게 원칙대로 유쾌하고 하면 됩니다. 따뜻한 방식으로 이렇게 코미디를 연출해냈다는 점. 그동안 낮은 목소리 같은 다큐멘터리부터 최근에 귀향 같은 영화까지 위안부 소재가 한국 영화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었는데, What's up? Welcome to LA. 왔어? 예, 저 왔다고요. 왔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뭐 하는 짓이요? 뭐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쪼물딱거리니까 하는 거 아니야? 저 들어올 때 왔어 했잖아요. 내 분명히 들었는데.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른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접근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승리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 의회에서 사제 결의안을 끌어냈던 그 장면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아닌가. 이게 슬픔만 가득한 영화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도 있는 영화라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사실은 사건,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을 다루는데 그 사건만 사실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시선 자체가 저는 이 영화가 그 가장 반짝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나문희 배우가 없었으면 이 영화는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선보이시죠? Let's hang out sometime. Sounds good. Okay. See you around. Okay, keep in touch. 아이고, 왜요?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예? 맘 같아선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할머니께서 넣으신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정말 나문희 선생님의 색깔 아니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또 잘 맞는 옷을 입으셨고 나문희 선생님이 나오는 순간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코믹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심장 한구석이 아련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배우의 세월이 가진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든든한 조력자죠. 이재훈 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못해주겠다 이거요? 예, 저 못합니다. 아니 저건 이만 들어가자고. 들어가십시오. 아니, 어디 가세요? 아, 지금까지 모아놓은 민원 서류 이거 다 함께 넣고 가야지. 아니 무슨 민원을 모아놓기까지. 각오야.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주목받는 것보다 영화의 메시지가 더 빛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택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 아, 이 배우가 벌써 이만큼이나 품이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요즘 배우들이 뭔가 이렇게 순간적인 장면을 남기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성 있는 대사 이런 것에 집중하는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재훈 배우는 그런 것에 대한 별로 욕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어떤 장면보다는 되게 길게 보고 연기하는 스타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인 배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둘이 형제라고는 원 상상도 못했네. 아니 박주임이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을 줄이야. 아, 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하신 거래요. 자식이 왜? 어쩌나? 아니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훈 배우의 동생으로 나왔던 배우 성유빈 씨는 대호라는 영화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부모를 잃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는 소년의 얼굴이 가장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약간 저희 거인의 최우 씨 같은 그런 약간 이런 얼굴에 얘기는 비극성이 깃들어 있네요. 비극성이 깃들어 있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또 밝고 건강한 친구여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I Can Speak가 또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 배우의 되게 특별 출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귀향 이후로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손숙 선생님인데 Okay, I will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Good. Bye. 아휴. 어찌 점점 더 잘한다 너는. 영어 부럽다 야. 매일 공부하니까. 이 선생님이 사실은 그때 귀향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실 위안부 피해자의 역할도 하셨었죠. 근데 또 눈이 같은 침침해서 비극을 가진 발을 캐릭터를 시간이 연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에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미 의회 청문회 장면일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클라이막스에서는 주인공이 혼자 단독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똑같은 아픔을 공유한 다른 여성 피해자 할머니가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무장해제되더라고요. 그 실제로 나문희 선생님 굉장히 긴장하셨대요. 그 배우의 몫이 가장 큰 장면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딱 그 배우의 장면, 그 연기한 장면 보자마자 오히려 긴장이 딱 풀리셔가지고 그 인물에 이렇게 감정 몰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I Can Speak 정말 묵직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배척하는 존재로 대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까지 함께 곁들여져 있어서 더 이 메시지에 진심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기획이 가장 신선했던 건 사실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캐스팅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70대 여배우가 주인공이고 게다가 30대 배우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되게 재밌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되게 재밌는 캐스팅이 이렇게 메인이 되는 영화들이 많이 또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I Can Speak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이 I Can Speak는 아픔을 전시하거나 분노를 부추기는 대신에 생존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어째서 이 나옥분 할머니가 민원왕이 되었으며 또 영어를 배워야만 했는지를 알아가는 동안에 그녀는 이제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것은 가늠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향한 경의이며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기억하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I Can Speak 이 한 편의 영화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큰 변화를 사회에 가져올 수는 없겠으나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편안한 언어로 공감을 자아내고 함께 책임의식을 지니게 된 건 영화 그 이상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영화 한 편을 통한 세대 간의 연대와 목소리는 그 여정을 든든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꼭 하고 싶던 그 말, I Can Speak. GTV에서 만나보세요.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